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제도,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네 가지 급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고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내이면서 부양의무자, 즉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이내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서 저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7천 원이라고 할 때 1인 가구 선정기준액 62만 3,368원에서 나의 소득 인정액 30만 7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즉 32만 3,368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 제도별로 산출 기준이 다 다르고 거주지역, 가구 특성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내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선정이 되시면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2종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인데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내일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즉 보장받고자 하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만 확인합니다. 자가가구일 경우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임차 가구일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해치 방지 별도가구 특례조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용대차, 즉 무료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 임대료는 상급지에서 사급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이면서 월세를 50만 원 내고 있고 소득이랑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기준 임대료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가 선정이 되시면 연 1회 바우처로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살펴볼게요.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즉 5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부터 살펴볼게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말 그대로 차상위에 해당이 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경감받는 제도예요. 어떤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연령 및 건강상태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차상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령 및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해 보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질병이 없어도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이고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일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시며 유한급여 비용 본인 부담분을 경감받게 됩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취약할 경우에 만 22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기준이 적용돼서 중위소득 65% 이내인 경우에는 복지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72%에 해당이 되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급여는 대표적으로 아동 양육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조손가족이나 아동 및 한부모 가족의 연령에 따라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 양육비로 월 35만 원 지원받을 수가 있고 해당되는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리 촉진 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계층 확인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현금 및 현물 서비스는 없고요. 대신 요금 감면이나 정부 양고, 문화놀이 카드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자활사업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이나 참여희망자, 자활급여 특례자, 그리고 차상위에 해당이 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차상위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차상위 자활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시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상위 자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 양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 단가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122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 195만 2천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초과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증장애인이면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매월 6만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생계의료 수급자이면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3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시면 장애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수급자냐 차상이냐, 장애 경증이냐 중증이냐 따라 급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 그리고 위기 사유로 인해 급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기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